고지혈증이 되면은 또 혈관 내에 미세한 염증들이 생겨요. 이제 염증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생겨? 당장 이제 당뇨병도 일으킬 수가 있고 각종 대사성 질환 그리고 암 발병률도 또 확 올려요. 넓게는 난치병이나 퇴행성 질환까지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품 한 가지만 꼽는다면은 저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정제식품 탓입니다. 정제식품 대표는 정제곡류, 그다음에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주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들 속에는 이것들이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립니다. 당대사를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에 빠지게 되고 그 고인슐린 혈증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인슐린 함량이 늘어나요. 이게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방 분해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 당분들이 다 분해돼서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지혈증 아닙니까? 고지혈증이 되면은 또 혈관 내에 미세한 염증들이 생겨요. 이게 또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염증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생겨? 당장 이제 고지혈증 자체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으니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염증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혈전도 만들고 당뇨병도 일으킬 수가 있고 각종 대사성 질환, 넓게는 난치병이나 퇴행성 질환까지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식품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패스트푸드를 들겠어요. 패스트푸드의 주원료가 뭡니까? 흰물가루입니다. 여기에 정제가공유지 있는 거예요. 대개 패스트푸드들이 기름지잖아요. 기름진 게 바로 고지방식품이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패스트푸드에도 당분이 꽤 많이 사용돼요. 여기 사용되는 건 무조건 정제당이잖아요. 고지방 고당분 식품, 이게 바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고요. 또 다른 첨가물들도 무척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감자튀김도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인데, 감자는 이게 튀김식품이라는 점에서 갖는 고유의 그 문제가 있어요. 고지방식품이 되는 거죠. 칼로리가 보통 감자를 삶거나 굽는 방법보다 5배나 많다는 자료도 있거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튀김류의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산, 과산화물, 알데히드 화합물, 벤조피렌 같은 거, 활성산소 같은 거, 이런 물질들이 튀김류에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감자튀김에도 그대로 오염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감자튀김뿐만이 아니고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한 포테이토 칩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독성이라는 게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 자체도 고지방 고당분 식품이지만 대개 또 패스트푸드는 탄산음료, 콜라하고 같이 마셔요. 콜라는 어떤 식품입니까? 고당분 식품이잖아요. 패스트푸드가 고지방 식품인데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오피오이드라는 유전자의 활동을 감소시켜요.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간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빨리 만들고 빨리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꼭 이런 식생활을 이렇게 빠르게만 해야 되나? 느림을 추구하자고요. 햄버거는 다 패스트푸드인가요? 수제 햄버거 있잖아요. 이건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피자도 다 패스트푸드인가요? 이탈리아 전통 피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조치즈 쓰나요? 첨가물 쓰나요? 이탈리아 사람들 피자를 굉장히 많이 먹지만 세계 최장수국 중에 하나예요. 감자튀김 기름에 튀겨서 먹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감자튀김도 안전하게 가공해서 만들 수 있어요. 꼭 청량음료와 같이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패스트푸드 말고 슬로푸드로 만들어서 먹자는 말씀 속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식생활만 잘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식품을 이용하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리 여기고 있는데, 물 마시는 것만 잘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시죠. 시중에서 파는 음료성 제품은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유화제, 향료 같은 거에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첨가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차 종류 같은 거 괜찮다고 보고요. 제일 무난한 거는 생수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꾸준히 먹자고요. 갈증을 느끼셨다면 늦은 겁니다. 갈증 느끼기 전에 물 마시는 걸 생활화하시자고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어떤 이점이 있느냐?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요. 지방 생성이 억제돼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생성된 지방도 분해가 촉진됩니다. 고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르몬 이론인데 당대사를 관장하는 인슐린이 있죠. 인슐린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감도가 무뎌져요. 인슐린 저항이 와요. 당대사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지방 분해가 촉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면 인슐린 감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방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지방 분해
분해도 촉진해줍니다. 물만 잘 마셔도 호르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진하게 해줘서 고지혈증을 예방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수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연 광천수를 이용하십시오. 천연 광천수를 영자로다가 내추럴 미너럴 워터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추럴자가 있는 거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미너럴 워터라든가 아니면 그런 표기가 없는 거는 천연 광천수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살균하는 과정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존수로 살균하는 방법이 있고 자외선으로 살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존수로 살균할 경우에는 브롬산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존수 살균했을 때는 내추럴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내추럴자가 붙은 거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생수 선택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2가지. 그다음에 3번째가 변비 증상도 없어져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거든요. 건강이 나쁠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식생활을 바꾸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증상에 제가 시달렸었거든요. 이 만성 피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이제 맑아지는 거예요.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면역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는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당시 제가 심혈관 건강이 이제 나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협심증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바꾸면서부터 언제부턴가 협심증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예리한 가시로 찔림 같은 느낌 들면서 어떤 데는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은 따끈따끈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없어졌어요. 저는 가장 큰 수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가 시리지 않은 거예요. 출혈 현상도 있었어요. 양치할 때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 다 없어졌고 이렇게 10가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은 제대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시중에 일반 아이스크림들 주원료가 정제당, 정제가공 유지. 되게 나쁜 싸구려 정제가공 유지를 써요. 우유를 사용한 효과와 똑같이 내는 겁니다. 첨가물도 섞어서 만들면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고지혈증을 불러오는 거고요. 우리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유명 아이스크림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은 유가공품인데 유가공품이라 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또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제대로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좋은 가공식품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착한 아이스크림입니다. 거기에는 순 첨가물들 안 써요. 우유를 많이 써요. 뭐 채소, 과일을 쓰고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당분도 쓰긴 쓰는데 비정제당을 씁니다. 비정제 설탕이나 조청 같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비정제당을 씁니다. 해로운 기름도 안 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웰빙 아이스크림. 좋은 가공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꿀도 좋은 비정제당입니다. 다만 하나 이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꿀일 것. 시중에 정체불명의 꿀들 중에는 가짜 꿀들도 있습니다. 타양꿀이라고 벌에 설탕을 먹여서 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은 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꿀을 권해드리고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좋은 꿀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정체불명의 꿀입니다.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세요. 하는 꿀들은 다 믿으셔도 됩니다. 식용유 하면 액상유지가 있고 고체유지가 있습니다. 액상유지는 흔히 이용하는 식용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추출 정제유라고 그래요. 만들 때 추출해서 만들어요. 녹여낸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매개물질이 필요합니다. 용매가 있어야 돼요. 대개 흑산이라는 석유화학 물질을 이용하거든요. 신경 독성 있는 물질이에요. 추출유에는 용매가 소량이지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이런 추출유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됩니다. 정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열풍을 불어넣으면서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거거든요. 이때 트랜스지방산, 과산화물, 활성산소, 벤조피렌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발암성 있는 나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출 정제유 대신에 식용유를 이용하실 때는 추출 정제유가 아닌 압착유를 이용하십시오. 압착유는 핵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정제도 하지 않습니다. 해로운 물질은 없고 종자 원료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로운 추출 정제유를 화학 반응을 시킵니다. 지방산 분조가 변형이 되면서 국기능으로 변해요. 이게 경화유인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쇼트닝, 마가린 같은 국기름입니다. 여기에 왜 인공자를 붙였냐? 지방산 분자 구조가 인위적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까 미생물들이 낯설어합니다. 이게 잘 변질이 안 돼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효소나 호르몬도 작용을 잘 못해요.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속에 남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정제가공 유지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공식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식품 굉장히 중요해요. 식문화 차원에서도 중요해요. 그 현대인들의 식생활의 90%를 가공식품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가공식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이 나쁜 겁니다. 좋은 가공식품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나쁜 가공식품이 되는 거냐? 그 나쁜 원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수많은 화학물질들. 이걸 저는 식품첨가물이라고 일컫습니다. 원래는 정제당하고 정제가공유지는 식품 첨가물은 아닙니다. 그냥 식품으로 분류돼요. 정제당이나 정제가공유지를 그냥 단독으로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식품에 첨가해서 먹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해 원료군이 바로 식생활 안전을 해치는 최대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고 나쁜 가공식품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되도록 쓰지 말자고요. 전혀 쓰지 않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 무첨가 식품이에요. 무첨가 식생활을 하고 그게 정 어렵다면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저첨가 식생활을 하자고요. 골라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포장지에 라벨을 꼭 살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책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제 설탕은 비정제 설탕을 쓰고 물엿, 과당 같은 이런 액당을 쓸 일이 있으면 전통 조청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정제가공유지를 쓰잖아요.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좋은 자연의 유지도 있어요. 식용유를 쓸 때는 반드시 압착유, 쇼토니 마가리 같은 인공경화를 쓸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의 국기름이 있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버터입니다. 버터가 가끔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 많이 먹을 때는 생기는 겁니다. 적정량씩 먹으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아요. 버터가 사용된 가공식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화학물질들 이런 거 꼭 써야만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연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천연 조미식품, 향신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해로운 조미료 향료 쓰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견과류 같은 거 있죠. 견과류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러면 영양적으로도 좋고 맛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 채소, 과일입니다. 색깔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가공식품에 수많은 영양분들을 그래서 섭취하는 거고요. 고지혈증이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고지혈증에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식생활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이 잘못된 식생활을 과감하게 떨치자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친환경 식생활.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노력만 하면 됩니다.